주택이라는 거하고 근생이라는 거하고 자꾸 비교해 보게 되는데 주택은 뭐래도 지금 불리하네. 네, 주택은 뭐래도 불리하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주택은 대신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 임대 사업자를 내는데 네. 건설 임대 사업자의 혜택이 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10년짜리 뭐 주택을 하면은 또 뭐 집주인융자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게 1.5%로 대출을 해줘요. 네네네. 그리고 어차피 임대사업자를 내면 5% 이상 못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그런 걸 해서 그 대출 그 비용 부분을 엄청 아끼고 대신 이제 주변은 시세보다 싸게 내야 되니까 네. 싸게 내는 만큼 방도 빨리 나가겠죠.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하면은 그런 기금 대출하고 뭐 건설임대사업자를 합쳐가지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하는 내가 주택 임대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땅에 적절한 땅이 나오면 그렇게 하려고 세팅은 다 해놨는데 네. 땅이 안 나와서 못하고 있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 대출이라는 부분 사실 되게 쉽지가 않은데 저는 이해가 많이 되네요. 저도 많이 알아봤던 거라 그런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시공사 선정 방법하고 면허 대여, 종합건축에서 이런 건 또 어떤 부분인지. 시공사를 이제 선정을 할 때 네. 예전에는 그 직영공사라 그래가지고 네. 본인이 사람을 하나씩 써가지고 각 공정별로 이 공정은 이 사람 쓰고 이 공정은 이 사람 내가 네, 그렇게 할 네, 수가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포항에 지진 나가지고 막 그 엄청난 사건들 막 일어나고 네네 많이 무너졌죠. 그 사건 이후로 그렇게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조건 종합 건설 면허가 있는 네. 건설 회사를 통해서 건축을 해라. 일정 크기 이상이면은 그 일정 크기가 아마 20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네가 집 짓고 사는 거는 뭐 그런 건 자체는 안 하겠는데 뭐 임대 사업을 하거나 좀 집을 좀 크게 지을 거면은 무조건 종합 건설 회사에서 인증된 그 회사에서 통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법치지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불법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제 직접 직영을 했을 때는 네. 공사비나 이런 거를 무자료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부가세를 영수증을 끊기가 싫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부가세가 따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종합건설에서는 부가세를 칼같이 끊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자기 비용으로 떨어야 되니까. 네. 매출이나.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사비에서 10%가 올라가는 효과가 되는 거죠. 와, 10억 잡았으면 1억 5천이 올라가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걔네들도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피하려고 이제 조금 안 좋은 방법으로 면허 대여를 하는 거죠. 그런 면허 있는 사람한테 면허만 빌려오고 그리고 실제 건축은 그 사람 종합건설에서 안 하고 내가 다 하고 이제 부가세 부분은 이제 서로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작게 돌리는 거네. 최대한 작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전체 10% 부가세 10%를 낼 걸 한 5% 정도로. 엄청난 방법이네요. 네, 근데 통했을 때는 이게 근데 불법이긴 한데 그쵸. 걸리지는 않아요. 거의 그쵸, 네. 거의 걸릴 일은 없긴 한데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누가 신고를 한다거나 그쵸. 서로 그러면은 걸리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벌금인 거죠. 일단 저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는 안 하는데 네네. 저는 무조건 시공사 네. 통해 가지고 최대한 뭐 절감할 수 있을 만큼 절감해서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공사 선정 방법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20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좀 경험해 보신 분, 그렇죠. 그리고 면허 대여가 아닌 거를 체크해서. 네.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시공사에서 건축한 건물들을 네. 샘플을 달라 그래서 가보시는 거예요. 해서 보는 거죠. 제가 아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근처에 계시는데 100군데랑 미팅을 했대요, 시공사. 네, 그런 정도의 네. 그거면은 아주 빠삭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실력 있는 거 다 떠나고 가장 가까운 데랑 했대요, 소통을 잘하려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보통 시공사랑 건축 설계사랑 같은 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견제를 하려고 하긴 해요. 왜냐면은 상권 분립이어야 되는데. 네, 예전에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건축을 쉽게 해서 준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 적게 들고 네. 빨리 기간 줄여서 네. 돈 이빨에 남기는 게 네. 좋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하고 짝짝꿍 맞으면은 네. 사용상의 편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준공받기 편한 방법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익 많이 시공사 남고.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최대한 품이 덜 들어가고 그 재료가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지으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건축사하고 서로 합의 맞춰보면 둘이 한 명 바보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시는 분도 100군데 다 미팅을 하고 2, 3년 동안 그럼 가장 가까운 데랑 했는데 여기서 이제 건축비를 나중에 부풀려서 한 1.5배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건축사도 그 안에 있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바보가 됐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식이 없으면 좀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공사랑 건축사를 같은 곳에 써요. 아 일부러 네, 왜냐면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도면 보고 이건 이렇게 수정해주고 음.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견제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소통이 잘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뭔가 할 때 나랑 시공사하고 건축사하고 세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일이.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대출부터 시작해서 건축사, 시공사 선정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뭐 한마디 더 하시거나 그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주제는 예.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나 신축 사업을 하실 때는 네. 뭘 고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주택으로 할 건지 상가로 할 건지 먼저 명확해야 돼. 네, 확실하게 정하신 다음에 주택으로 할 거면은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팁들 예를 들어서 뭐 건설임대 사업자를 해서 그 외에 그거를 이제 또 기금대출하고 세팅을 해서 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방법들을 이용을 못 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그 전에 등록을 해가지고 네. 빨리 한 사람들 혜택을 다 받는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맞습니다.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많은 네트워크나 많은 사람들을 요즘은 신축 스튜디오 되게 많거든요. 네, 저도 다음 달에 들어가죠. 그때 네. 말씀드렸듯이. 네. 그래서 그런 스터디나 이런 거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디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건축사라고 이걸 잘하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왜냐면은 실제 진짜 잘하는 건축주 같은 경우는 건축사들을 다 컨트롤해요.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근데 건축사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맞아요. 자기 관심이 없는 거네요. 그 사람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내가 찾아서 새로운 기금 대출이 어떤 게 나오는지 음, 그리고 새로운 뭐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이게 괜찮아요. 이제 토지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면은 신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는 제가 토지를 사서 제가 직접 하는 스타일인데 네. 요즘에는 이제 조금 전략을 바꿔서 네, 신축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컨설팅을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명의나 어떤 예. 대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면서 뭐 잘 진행될 수 있게 네. 그런 것들을 해주는 식으로 지금 또 약간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네, 이걸 보통 뭐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결과물에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예.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게 이제 방금 만나 뵙기 전에 저기 인테리어 관련된 잠깐 미팅을 하고 왔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인테리어 제가 10번을 했어요. 조그만 거부터 큰 거까지 다 해서 제 스스로. 그래서 나서 오늘 인테리어 미팅하는데 준비를 사실 하나도 안 하고 왔어요. 왜냐면 뭐 할지 대충 아니까. 사무실 20평짜리는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LED 예. 예, 더 밝게 해달라. 예. 그리고 레일 조명, 예. 바닥, 네. 그다음에 방마다 에어컨, 예. 그다음에 외부에 파사드 흑백으로 해달라. 예. 그리고 틀은 저 검은색으로 해달라. 그리고 유리로 다 해달라. 이럴까는 가자마자 5분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렇죠. 놀라시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 다 왜 이렇게 잘하죠? 그러니까 저 10번 해보니까 이제 그냥 할 것 같으니까 아마 대표님도 그런 느낌이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처음 모르시는 분들이 하면은 저 돈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쵸. 인테리어 잘못 몰라가지고. 예. 아 근데 그것도 사실 먼저 알았다라면 네. 더 많이 여쭤봤을 텐데 이런 분이 너무 아쉬워요. 네, 그럼 가이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분들을 이용을 하시는데 비용이 좀 들더라도 아 저는 무조건 그게 추천드려요.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분들이 더 좋은 방법으로 세금을 1,000만 원을 아껴주면 맞아요. 그 돈으로 이분들한테 고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도 아끼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오늘 또 영상 이어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